제 이름은 임성영이고요. 오늘 제가 세특 수업과 관련된 것을 여기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수시엠액, 정시엠액 만들었고 하이파이브 AI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이 5월 1일 날 런칭이 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른 데서 만든 프로그램들보다 절대적으로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세특 수업을 사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열으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세특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동탄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험 전에 우리 영통 아이들은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아이들이 제가 좀 친숙해 보이나 봐요. 첫날인데 막 와서 막 괜히 친한 척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착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너무 이렇게 따뜻하세요. 보통 설명회 가면 시작할 때 잘 안 웃거든. 그죠? 자, 갈게요. 그냥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자, 오늘 다 중요한데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하고 세특을 어떻게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관리할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수시 합격자 라인이에요. 어머니들 거에 있나요? 네.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뭐 꽂아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복 합격이 있는 거 다 넣어놨습니다. 중복 합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4개 다 있어요. 자, 얘가 서울대 들어간 아이가 얘 유니스트 전체 수석입니다. 유니스트 안 가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원, 영통, 용인, 수지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시입니다. 정시. 이것도 참고하세요. 정시는 정말 어렵죠? 정시는. 왜 그래요? 정시가 왜 어려울까요? 3장밖에 안 쓰니까. 그것도 있고 재학생은 수능의 완성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N수생이 들어와. N수생만 엄마들은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결시생이 있어요. 누가? 수능날 12%가 시험장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걔들은 대부분 내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내 밑에가. 걔들 누구예요? 합격자예요. 수시 합격자. 그러면 6만 명이 빠져나가고 9월 달까지 안 들어왔던 N수생의 6만 명이 위에서 들어와요. 위에서. 그러니까 위는 무겁고 아래는 가벼워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재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9월 달까지 수능이 가장 좋았던 아이가 여기 광교하고 유신 아이가 있었어요. 98 나왔습니다. 걔들은 뒤로 자빠져도 서울대예요. 약대는 그냥 붙는 거고. 근데 한 놈이 89까지 떨어졌어요. 걔 경희대 갔습니다. 그 뒤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톡을 하면 안 보더라고. 왜냐면 다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붙는 것만 내고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한 녀석은 98인데 9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걔는 성대 자연계열 정시로 붙고 끝났습니다. 2.3이에요. 유신아인데. 근데 걔가 서울대를 1단계 통과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인데 서울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특목고 아니잖아요. 유신이잖아요. 개념이 없으시죠? 물론 내가 잘못이에요. 생기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러 가니까 얘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너가요? 쓰세요. 떨어지면요? 정시 가면 돼. 그런데 서울대를 면접을 못 봤어요. 면접만 준비했으면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아마 올해 여름방학 지나면 다시 할 겁니다. 그런 아이들 이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들. 자, 이제 좀 빨리 갑니다. 어머니들 거에 없는 내용 여기 몇 개 넣어놨어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찍으세요 라는 건 찍으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잘 들으시고. 자, 이건 다 알아. 제가 아까 얘 얘기했고 얘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시까지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 논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고교학점제의 허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논술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논술을. 그리고 이 논술은 최저를 세게 걸어놨어요. 4, 8로. 그러니까 못 맞추겠죠. 그러니까 얘를 맞추면 합격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N수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국민대학교가 만들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남대학교가 만들었습니다. 강남대는 지금 안중에도 없죠. 저는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강남대학교가 강남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전형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때 높아지는 게 뭐가 높아져요? 선운술이 높아질 거라 이거요. 그러면 얘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기반이 돼야 돼? 수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교과가 안 좋아. 수능이 좋은데 교과가 안 좋은 아이들이 영통에 많습니다. 왜? 학교 레벨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현이라고 유식 이런 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사고력이 좋은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새끼 공부 하나도 안 해? 근데 국어 1등은 맞아. 있어요. 그죠? 누구 닮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 닮은 거예요. 떨어 있어야 할 때는 아빠 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 내에서 돌아갈 거다 이거예요. 이게 현재 입시 시스템이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어? 얘가 통합으로 가고 그러니까 변별력 사라진다. 내신도 5등급이다. 변별력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걸 보완제로 할 수 있는 건 학생부다. 근데 학생부는 선생님들마다 기재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생기부는 저는 읽어봐요. 아이들한테 나이스 플러스 아이들 기반을 받아서 생기부를 얼마나 제대로 썼나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선생님이 썼을까 하고 해서 GPT 킬러로 돌려보면 83% 정도가 GPT로 썼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거기까지 검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면접 가서 초죽음 당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건 일단 인정하고 갑니다. 선생님들이 써준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 의심하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면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때 가장 큰 헤게모니로 다가올 게 뭐냐면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도 관리해야 돼? 수능도 관리해야 돼? 수능도 관리해야 돼? 면접도 관리해야 돼? 네,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는 얘기죠. 달라진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근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학교는 네, 점수 논리. 네,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 이해되셨나요? 중학교는 점수만 올라가면 끝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름다운 호시절이에요. 왜냐면 A등급에 40% 50% 육박하니까 여기 동탄 아이들은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뒷목 앞목 다 잡는 거예요. 왜? 40%가 넘어가면 그게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잖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보면 이게 3등급에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근데 어머니도 꿈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입시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오해하지 마세요. 입시가 복잡하다고요? 너무 우리의 성적이 복잡한 거예요. 입시는 안 복잡해. 단순해.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가 변화가 됐는데 여기 개세특이 사라졌어요. 개인 세특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글자 수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구조화해서 할 거냐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네. 자, 1학년 때 전공이 안 정해진 아이들도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전공을 정하면 이거 하나 갖고 밀어붙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자, 의대 가겠다는 아이는 희망차게 의대를 딱 지원해서 생기부에 동아리도 화생 실험 동아리로 딱 잡아놓고 전부 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생기부는 좋은데 애가 성적이 매lum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3학년 때 이걸 뜯어고쳐서 내려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싶지 않죠? 근데 현실이잖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는 애들은 컴퓨터가 높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그 다음에 문과의 여자애들은 심리학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 그 다음에 교육학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교육이 높아요, 낮아요? 제가 지금 높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답하면 돼요. 그냥 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단과 연계해서 유사학과를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애가 의대를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요. 약대를 간다고 해봐요. 의약은 연결되니까. 아니 한의학과 가는 애들은 항상 가방 속에 침통이 들어있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적으세요. 학업 역량이야. 학업 역량.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탐구심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치대 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벤치만 갖고 다니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빨로 도배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번 리와인딩 할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문이과를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자, 화생공으로 이렇게 잡았어. 화학하고 생명하고. 그러면 성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화학 생명이니까 화생공 가도 돼. 화학은 낮고 화생공은 세니까. 그죠? 생명 잡으면 생명공학은 세요. 근데 생명과학은 약해. 성적이 내려가.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연계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화생 잡았어. 근데 애가 성적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신소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소재. 신소재로 넘어가면 재료공학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면 뭘 묶으면 되는 거예요? 혈류속도 같은 거 묶어가지고 미적분하고 묶어서 약학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학까지 넘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전환점을 가져야지. 환경이나 에너지로 바꿔야지 그러면. 그러면 근본에는 뭐가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화생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지금 픽스해가지고 몰아붙이기에는 1학년 때는 무리수가 크다. 왜? 2학년 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라?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면적으로. 자, 경영학과 세요, 약해요? 세죠? 자, 경영을 잡았어. 그러면 경영을 잡았는데 애가 성적이 움직이기 시작해. 위로 움직이면 다행인데 중간으로 대걸음치거나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갖다 뭘 붙여야 되겠어요? 글로벌을 붙이면 되겠죠. 글자가 붙으면 점수가 내려가. 글로벌 경영이니까. 그리고 옆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무역, 유통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물류가 나오면 되겠죠. 물류. 물류는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들 쿠팡 망해 안 망해요? 저녁에 달걀시키면 새벽에 와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과 가는 애들은 미국 가서 근무합니다. 모르셨죠? 걔들 인턴을 미국 가서 해요. 미국 가서. 이전에 입시했던 아이가 걘 애를 백인 애를 낳을 것 같아 보니까. 가서 오빠를 만나는데 백인을 만났대. 왜?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 다시 하겠다는 거죠. 잘했어 오지 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과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글경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 옆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광고 공부가 있겠죠.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광고 공부는 소비자 심리가 나오겠죠. 소비자 경제학과가 있겠죠.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 높은데 심리학과가 있겠죠. 심리학과. 그러면 다 연결돼 안 연결돼? 지금 다 동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다 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점수가 가장 안 나오면 어디로 가면 돼? 인간은 근본적 자리니까 철학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경영을 하더라도 ESG가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사회적 책임이 나오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학과를 가든지 철학과를 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학과는 누가 가는 거예요? 로스쿨 가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뭐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거고 입시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떻게 하라?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계성. 그런데 아이들은 직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 보면 하나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 때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수학 잘하면 이과 갔어요. 다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왜? 융합시대로 가버렸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해. 근데 이 새끼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잘하는 게 안 보여. 진짜 잘하는 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융합형인 아이들이에요. 그죠? 21세기는 융합시대니까. 오늘 갈 때 치킨 한 마리 사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구조할 때 어떻게 해라. 과를, 진로를 잡을 때 하나만 강요를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사학과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사학과. 이해되셨죠? 네. 정리되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자,
어머니들이 생각 못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서울대 거예요. 이거 서울대 거. 근데 서울대는 이미 1월 27일인가 언제 그 겨울방학 때 이게 공개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여기 면접 문항을 지금 문항에서 바꿉니다. 지금은 답이 있는 문항, 앞으로는 창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서울대 입시가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휘문고등학교가 빵꾸가 났어. 미달라 버렸어요, 휘문고가. 왜 그래? 여기 보니까 일반고만 직윤을 뽑겠대. 일반고만. 그리고 자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목자산은 지역균형을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면 큰일 난 것 같죠? 원래 지역균형은 특목자산을 안 써요. 근데 뭐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뭐. 그리고 이게 장땡이지. 왜? 2명에서 3명이래. 우리 아이들 좋은 거에 싫은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집만 해당이 없을 뿐이지. 응. 그 다음에 여기 서류평가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학업태도, 학업외태도, 공동체 역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적 사고,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면적으로 다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디가 생기부가 유리해요? 특목자사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올해 중3에서는 특목자사를 아마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중학생이 있다면 저는 권고를 드릴 부분이 우선 특목자사는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단 지원은 아이와 충분한 합의가 된 주에 해라. 그러니까 9월 정도까지 10월 정도까지 준비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왜? 그래야 아이가 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교과 영역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머니들이 내신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신도 들어가지만 이게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인데 이게 4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그러니까 정시 하나 갖고만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앞으로 생기부가 다 정성평가되는 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 그 서울대 입학처에 치면 나와요. 안 찍으셔도 돼요. 이 찍어도 잘 안 봐, 우리는. 자, 이게 이제 바뀌는 것도. 자,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자고요. 이게 현재. 근데 경희대, 성대, 연대, 중대, 우리 다 가고 싶은 학교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출결, 교과,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결 빵꾸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하더라도 야무실 가서 쓰러지라 이거지. 그 다음에 학종에 최저가 걸려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안입니다. 쿠데타도 일어나는 판에 이거 입시 뒤집어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1안, 2안, 3안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근데 대부분의 것은 학생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출석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생기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물고 들어간다? 이수 과목. 저를 따라하세요. 위계. 자, 한 번 더. 위계가 뭐야? 과목 간의 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핵심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어요. 대학에서 지정해 놓은 거. 그럼 그거 하고 오란 얘기야? 아니면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하고 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된다? 1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될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have to do. 영어하니까 어렵지? 전 어려운 거 안 써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처에 가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셔라 이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도 좋잖아요. 서강대, 시립대, 이화여대 좋잖아요. 여기도 보면 정성 면접이 들어가.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냐면 서류를 넣든가 면접 보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과에다. 그러면 얘하고 똑같지 않아 사실. 그죠? 교과하고 학종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경력에 무너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도 서류 평가를 해놓고 여기 면접 보거나 면접이 심한 데는 40, 5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면접은 누가 유리해? 남자가 유리해? 여자가 유리해? 여자. 몰라요 그거는. 잘 보는 놈이 유리한 거예요. 왜 꼭 여학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남자들 중에도 주둥이만 살아있는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자애들이 말은 잘해요. 그죠? 저자 주둥이만 살아갖고. 자, 정신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정시도 보면 이렇게 정량평가 들어간다. 그리고 수능 100으로도 뽑을 텐데
대학은 고민할 것이다. 왜? 수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방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설명드렸던 거 정리했어요. 오늘 제 새벽에 일어나서 뭘 좀 도움을 더 드릴까 하다가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잘했죠? 네. 이게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 어머니들 거에 없죠? 자, 고등학교 1학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등급을 몇 등급 맞으면 어디 가냐. 이거는 작년에 발표됐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보라고. 우리 아이들 거는 뒤에 있어, 뒤에. 수정값은 내가 뒤에다 놓고 아직 찍지 마. 찍으려면 날 찍어. 이게 인문계인데 1.3 정도 잡으면은 이과는 의대를 쓰죠. 그렇죠. 문과는요. 자, 이 정도 있는 아이들은 뭘 쓰냐면 교과 전형을 써서 붙어요. 교과 전형. 그리고 1.5 정도 가도 거의 교과 전형으로 붙어요. 이게 학교장 추천이 다 교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과도 똑같다고. 그 다음에 1.7 정도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중대가 지균이야. 그러니까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화여대도 2등급 안쪽으로 돼. 1.9 정도 되면 이화여대는 붙습니다. 그리고 성대는 1.9가 나오면은 일반고는 떨어집니다. 1.7도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가?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서류가 들어가니까. 아버님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머리 이렇게 복잡해. 그러죠? 오늘 아버님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어머니 손에 끌려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부터 왜 그러냐면 아빠 손잡고 같이 오시라고. 왜냐면 아빠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고3 때 원서 쓸 때 당신 뭐 해서 이 소리 듣기 싫으면 같이 오세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출상 받으세요. 제가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2등급 때 가면 어디가 떠? 2등급 때 가면 경희대 뜨고 시립대가 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 미래 이제 학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종이. 그 다음에 2.2, 2.3이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2.3이면 2등급이니까. 그러면 2.3 정도면 어디 가는 거예요? 자, 얘들이 국민대 쓰고 끝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학종으로 건대 쓰는 거예요. 이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나오잖아요. 그러죠? 아니, 국민대가 언제 그렇게 올라갔냐고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4등급까지 나와 있네. 여기 2.7 정도 봐봐. 그러면 여기 2.5에서 2.7 정도가 이게 무슨 지대냐면 이게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그러니까 얘들 특징은 뭐냐? 얘들이 못하냐? 아니야.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라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성적은 안 나오는 구간이 여기야. 그런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는 것도 아닌 구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3.0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쓸 때가 만만치 않아요. 2.7이면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상명대가 교과로 붙으면 국민대까지 학종 쓰고 끝나는 거예요. 서과기까지, 서울과학교수 때까지. 그러면 문과만 그러냐? 이과도 비슷하다 이거죠. 이과도 비슷하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4등급 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논술 나왔죠, 여기 논술. 그러죠? 그럼 얘를 교과로 까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수원대학교 나옵니다. 봉담의 수원대학교. 3.6789 넘어가면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 저쪽에 대진대학교, 중부대학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다 생경하시죠? 이제 많이 들었어요? 벌써 그럴 땐 아닌데? 넘어가요? 넘어가요? 재밌죠? 오늘 그냥 날 세지? 자, 한 5탄까지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자연계열도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하다. 한양대 보세요, 한양대. 1.3 정도 돼요. 왜? 서울대 마지막 라인이 어디야?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메디컬 안 쓰면 한양대 쓰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한양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때는 여기는 이제 4등급 때까지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얼른 찍으세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예상 등급으로 우리 거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5등급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자, 보자고요. 자, 한 개 틀렸어. 2등급짜리가 하나 있어. 2등급짜리가 하나. 그러면 이게 1.16 정도 돼요. 우리 지금 뭐 봐요?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한국사, 과학, 탐구 실험이야. 과학, 탐구 실험은 ABC로 나오니까 얘 빼. 평균 92점이니까. 은미체 등급 안 나오잖아요? ABC잖아요. 그거 빼. 그러고 나면 한국사 포함해서. 근데 한국사를 애들이 모든 애들이 많습니다. 그죠? 한국사인데 엄마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5등급 나올 때 제가 매국노를 키웠어요.
고3 엄마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근데 물어봤어요. 넌 외국인이구나. 화장실에다 역사책 한 권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똥 싸면서 보라고. 자, 보세요. 두 개가 2등급 나왔다? 그러면 1.3 정도 돼요. 그냥 어린 자가 볼 때. 그러면 1.3이면 어디냐면 여기 사이에 걸려. 건동홍이에요, 건동홍. 자, 우리 집 2등급 몇 개 나왔나 생각하면 3도 있고 4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중간고사 하나 갖고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하나 갖고 뭔가 판단하지 말고 아이가 기말고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지금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자, 애들 학교 수업 제대로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스승의 날까지는 이제 행사가 많아서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러니까 일찍 올 거예요. 내일은 또 지가 스승의 날인데 지가 왜 일찍 와? 수업을 해야지. 지가 선생님도 아닌데.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중간고사를 못 봤다면 빨리 리마인딩 해서 리셋 해가지고 기말고사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한 것도 없는데 새끼들. 근데 엄마가 볼 때는 한 게 없어. 근데 애들은 힘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는 인정을 해주고 이제 모드를 바꿔야 될 때예요. 자, 보세요. 이 정도가 스카이예요. 그러면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점이 안 나오겠죠? 1점 몇 이게 없잖아요.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 1 맞고 하나 2 맞아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잖아요. 나누기 2 해봐. 2학기니까. 그러면 1.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점은 나오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걸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 어차피 1등급이 옛날에 1.9등급이고 2등급에 3.61이니까 거품이 많이 껴있으니까 거품 빼내고 나면 이 정도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어때요? 아름다워요? 낙담스러워요? 낙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세특 수업 하라고요. 이럴 때 하면 약을 팔아야지. 아니, 저도 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솔직한 게 좋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안 보이죠? 네. 외향적으로 보이죠? 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절에 갑니다. 정말로. 자, 여기 보면 10%니까 3등 정도 하면 10%가 걸려. 이게 건동호예요. 그러니까 3등이에요. 3등. 한숨 너무 세게 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본 것 뿐이니까 여기에 얽매지는 말고 얘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하면 막연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일 머리 아픈 엄마가 누구냐면 3학년과 1학년, 2학년과 1학년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머리 아파요. 왜? 얘 두 개가 다르거든.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고생 많으세요.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너 박수만 한다고 위안이 되나? 알고는 가시란 얘기예요. 자, 저 정리 잘했죠? 네. 그러니까 막연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막연하지는 않다.